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의 신제도론이라고 하죠. 공공선택론과 함께 마의 신제도론.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하시는 문제를 풀어도 약간만 또 비틀어내도 또 헷갈리고 이 시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도론의 출제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우선 신제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제도라고 할 때는 학파에 따라 좀 다르게 보지만 보통 균형점 또는 규칙 또는 규범, 어떤 행동은 적절하고 어떤 행동은 부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거기에 따라 비난과 제재를 가하는 거. 그다음에 규칙 또는 균형점.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이제 신제도 하면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반면에 옛날 구제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령에다 딱 규정한 제도, 이것만 제도라고 보는 거죠. 신제도는 이런 것들, 관습, 통념, 문화, 이런 것도 다 제도로 보는 거고. 구제도론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게 첫 번째 이제 포인트고, 두 번째는 다원주의나 행태론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제 고전적인 그 경제학 합리적 선택 이론하고, 그다음에 다원주의하고 행태주의하고, 신제도론 전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하고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신제도론이 여러 학문에서 연구가 됐잖아요. 정치학, 경제학, 문화인류학, 사회학 등등 한 5개 학문에서 연구가 됐는데, 이걸 피터 홀이 세 가지 유파로 묶어서 경제학적 신제도주의, 그다음에 역사학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세 가지로 묶었는데, 그 세 가지 유파별로 어떤 특징이 있냐, 차이가 뭐냐, 이걸 바꿔서 내는 문제가 거의 한 70%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신제도론의 출제 포인트예요. 자, 우선 첫 번째, 구제도론과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들이 일부 있는데, 그런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구제도주의하고 신제도주의를 보면, 구제도주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법령에다 딱 규정을 해놓고 지켜라, 이게 제도다. 인사제도, 공무원시험제도, 예산제도, 혼인제도, 호적제도, 호주제도, 공식적인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 조직이나 제도 같은 게, 이게 구제도예요. 그런데 신제도주의는 구성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규범이나 규칙이나 관습, 통념, 문화, 이런 것도 제도로 보는, 눈에 안 보이는 무형적인 거, 이런 것도 다 제도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건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고, 요거는 구성원들하고 제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미시하고 거시가 서로 연계된 그런 제도를 설명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이건데요. 이제 세 번째, 제도의 특성. 구제도는 공식적이에요. 그러나 신제도는 비공식적이에요. 꼭 공식적인 법령 이런 데에 규정이 안 된 그런 것들도 제도에 포함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도가 상당히 법에 조목조목 정해져서 조문 정해져서 구체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상징적, 추상적,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제도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문화나 정서, 통념. 그다음에 이거는 잘 안 바뀝니다. 그 법을 손대지 않는 한 정태적이고 함부로 이게 바뀌거나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동태적이에요. 문화에 따라,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항상 여기서는 인류의 보편적 제도. 제도라는 거는 어디에서나 같아야 된다는 보편적인 제도. 여기서는 인류의 보편적 제도는 없다. 동태적이고 문화에 따라 다르다. 해서 맥락적이고 문화적이에요. 이 말도 동태적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이고 좀 가시적인 그런 것만 제도로 보지만, 이거는 무형적인 거, 정서나 문화, 이런 것도 전부 제도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구제도론에서 제도의 특성을 5가지 형용사,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암기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옛날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행정학 공부하실 때 옛날 정보를. 근데 구제도론은 옛날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구정보 공유예요. 자, 구정보 공유. 구정보 공유. 옛날 정보를 공유하면 안 된다. 신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구정보 공유. 이게 바로 구제도론의 특성이에요. 구체적이다. 정태적이다. 보편적이다. 반대말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공식적이다. 유형적이다. 그래서 여기는 무형적인 거, 동태적인 거, 그 다음에 문화와의 맥락에 따라 다른 거, 비공식적인 것까지도 제도에 포함을 시킨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 구제도주의는 단순히 법령에 규정된 제도를 그냥 기술하고 설명하는 걸로 끝나요. 법에 공무원 시험 과목이 행정직은 5과목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그걸 그냥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끝납니다. 그런데 신제도주의에서는요, 이 제도라는 변수를 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기도 하고, 인간의 행위를,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도 하고, 국가의 정책을 서로 왜 다른지 비교 설명하기도 해요.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게 그게 경제학적 신제도주의예요. 미시적으로. 사회 전체 문화나 현상을 설명하는 게 그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나라마다 제도가 정책이 왜 다른가, 이걸 비교 설명하는 이게 바로 역사학적 신제도주의. 유파에 따라 중점은 다른데 이 제도라는 변수를 가지고 사회 현상, 인간의 행위, 국가 정책까지도 설명을 한다. 이게 바로 신제도론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구제도론하고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 사례를 몇 개 한번 보실까요? 먼저 2008년도 국가직 9급 시험이었는데요. 그거는 옳지 않는 거 1번 균형, 균형점,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을 신제도론에서는 제도로 봅니다. 맞겠죠? 2번 맞겠죠? 3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법령에 규정된 공식적인 정부 조직이나 제도, 요거만이 제도가 아닌 거예요. 신제도론에서는. 이건 구제도예요. 그러니까 신제도론 물을 때 보면 포인트가 구제론의 특성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다원주의나 행태주의나 뭐 그 고전파 경제학 그 특성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그게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는 유파별 특징 세 가지가 다른데 이걸 또 바꾸는 경우, 그 세 가지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 보세요. 제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책 현상, 사회 현상, 인간 행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제도주의는 이런 걸 설명을 못하고 그냥 제도를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거죠. 답이 3번입니다. 한 문제를 더 보실까요? 한 문제. 신제도론 2012년 국회 8급이 핵단기 97쪽에 있는데요. 핵단기 천재. 틀린 거 찾는 거예요. 1번. 자, 유파별 특징은 조금 이따 우리 정리할 거니까 요거는 합리적 선택은 이거는 개인주의 맞습니다. 개인주의. 개인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한, 전략적으로 선택한 그 결과가 바로 제도가 되는 거다. 뭐 국가가 만들거나 뭐 사회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개인주의예요. 기체주의. 그다음에 2번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경로를 타고 제도가 쭉 지속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바뀔 수 있잖아요. 따라서 상황은 바뀌었는데 제도는 쭉 지속이 되니까 그 역사적 경로를 벗어나는 상황을 벗어나는 그런 제도가 존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제도가 일시적으로 비효율적인 제도로 이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3번은요. 동형화의 산물. 개인 간에 서로 상호작용하고 형태가 같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제도가 하나의 문화권 내에서는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이렇게 인간의 행동이 따라가다 보니까 비슷한 어떤 모습이나 정서나 문화가 만들어져서 그게 제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하철 딱 타시면, 엘리베이터 타시면, 엘리베이터 타면 바로 돌아서 정문 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문 쪽을 보는데 반대로 문을 딱 가로막고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고 막고 있다. 물론 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또라이라고 하잖아요. 또라이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보면은 동형화를 못하는 사람, 동형화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하는데 혼자만 이렇게 하는 사람. 지하철을 탔는데 빈 자리가 없어요. 다 자리에 앉아있고 빈 자리는 없는데 서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널널하게 떨어져서 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딱 한 사람 서 있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그 옆 사람 가서 그냥 30cm 안에 붙으면, 그거 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하면 또라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정서상, 통념상, 문화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그게 우리 동형화,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동형화의 요구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라는 게 동형화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고. 그다음에 4번 보십시오. 요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옳지 않은 거. 구제도주의는 법령에 딱 규정된 가시적이고 유형화된 제도만, 신제도주의는 무형적인 정서, 문화까지 아까 그 또라이가 안 되려는 그런 것도 다 제도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5번은요. 이제 이게 틀렸는데, 경로는 여기서 히스토리컬 패스입니다. 역사적 경로, 디펜던스, 의존한다. 제도라는 거는 그 나라가 어떤 역사적 경로로 걸어왔느냐 여기에 따라 의존하기 때문에 쭉 그 경로에 따라 지속이 된다는 건 잘 안 바뀌고 지속이 된다. 이런 걸 연구하는 거는 역사학적 관점이에요. 이것도 유파의 특성을 바꾼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지문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 사례 문제로 이제 뽑아놨는데, 일단 답은 여기서는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가서 신제도론이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쭉 이제 다양하게 전개가 됐는데 그 전에 1950, 60년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다원론, 행태론, 그리고 고전파 경제학. 물론 고전파 경제학이 주류를 이룬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명맥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이론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그거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신제도주의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세 유파가 있었습니다. 세 유파가. 경제학적 신제도주의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역사학적 신제도주의. 이렇게 이제 세 유파가 있는 건데요. 요게 나오기 전에 1950년대와 60년대를 지배했던 우리 사회과학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합리적 선택이론, 고전파 경제학. 물론 이 시대 때 이게 주류는 아니었죠. 케인즈의 경제학이 주류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이론이 있었는데 합리적 선택 이론은 자기가 모든 인간은 경제인이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 결국은 공의제 비극 같은 그런 집단 행동의 딜레마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비극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이론들은 요 시대 이론들은 전부 각자가 자신들의 선호와 이득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제도나 사회가 국가가 전혀 그걸 제한하지 못한다는 이론이에요. 곱빗 불린 망아지처럼 다 아주 완전히 원자화된 개인, 전혀 사회화가 안 된 개인, 즉 다른 말로 과소 사회화된 개인이라는 뜻이에요. 국가나 사회가 전혀 어떤 제약과 통제를 가할 수 없어서 개인들이 곱빗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하니까 결국 비극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행태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다. 개인의 선호나 합리적인 사고에 따라 모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원주의도 뭐예요? 여러 사회는 이익 집단들이 존재하는데 국가는 허수아비고 심판관이고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이익 집단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상호작용하고 협상 타협해서 거기서 모든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고 국가는 전혀 그걸 제약과 통제를 가지 못한. 이건 정치학에서 나온 것이고요. 요건 행정학이고, 요건 이제 경제학인데, 이 1950, 60년대 사회과학은 주로 이런 이론들이 지배를 했는데, 이런 이론의 특성은 각 개인들, 개별 집단이나 개인들의 이득이나 선호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시적이에요. 거시적인 제도나 뭐가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 그런 관계를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인간이 그냥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바로 행동으로 나오고, 결과로 바로 나오고, 중간에 어떤 제도가 전혀 개입하거나 제한을 하지 못한다. 제도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이론이 사실 있기 전에 1950년대 이전에 있었던 게 구제도주의입니다. 이거는 요거와는 반대로 국가가 만든 일방적인 제도가 개인의 행동이나 선호를 완전히 지배한다. 개인의 선호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국가라는 큰 거시적인 제도가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애들보다는 거시적이고 개인의 선호를 아예 부정하고 제도의 역할, 국가가 만든 제도가 일방적으로 완전히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에 따라가야만 되는 전혀 개인의 생각이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그 제도에 순응해야 되는 그게 바로 사회화된 개인이에요. 지나치게 과다 사회화된 개인. 이건 전혀 사회가 안 된 개인, 원자화된, 뿔뿔이 흩어진, 곱빗 풀린 망아지. 그런데 신제도로는 이 두 개를 절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비하면 제도적인 제한을 약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요거하고 약간 유사하지만 이걸 그대로 옛날 제도를 똑같이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요거에 비하면은 제도가 약간 제한을 한다. 개인의 선호나 개인의 이득만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다, 인간은. 그래서 이거는 개인과 제도, 미시와 거시 간에 약간 연계를 강조했던 이론이고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하는데 제도도 제한을 한다는 거죠. 그 선호가 표출되는데 물론 유파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개인의 선호가 표출되는 과정에서 제도가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의 성격은 이거는 이제 완전히 사회화된 개인도 아니고 완전히 곱빗 풀린 원자화된 개인도 아니고 제도에 따라 움직이는 제도적 제약 속에서 행동하는 institutionalized individual, 제도화된 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내용, 결국은 신제도로는요, 구제도주의하고 동일한 것도 아니고 일부 좀 받아들였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에 비해서도, 그래서 이 신제도주의는 다원주의도 부정한다라고 해요. 부정한다. 다원주의라는 거는 국가는 허수아비고 각 이 집단들이 상호 조절하고 협상 타협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권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국가도 이 집단의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가가
약간 만든 제도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특히 역사학적 신제도주의. 여기서는 다원주의를 부정한다. 권력관계는 균형적이지 아니라 국가가 약간 위에 서서 제도를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권력의 불균등성, 요거를 좀 강조하면서 다원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성격을 띠는 게 이게 역사학적 신제도주의예요. 자, 그러면 좀 이따 유파의 특징은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 요런 관계에 대한 이 사례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제도론 옳은 거, 이게 2012년 국회 8급 문제고요. 핵단기는 97쪽에 나와 있는 문제거든요. 저희 핵단기 교재를 보면은 정말 대표성 있는 문제, 유사 중복된 문제 빼고 정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첫 문제만 딱 그 단원별로 정리가 되는데 상당히 스피디하게 행정학 기출문제를 빠르게 한번 막판에 해독할 수 있는 굉장히 좀 가성비가 있는 교재라고 할까요? 네, 그런 교재예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신제도론 옳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그렇죠. 비공식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 2번. 지지한다가 아니죠. 계승도 아니고 지지도 아니고 부정하였다. 반발이에요. 부정, 반발. 이게 틀렸네요. 3번요. 개체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만든 어떤 그 제도, 국가의 역사적 경로가 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거시적이고 전체주의적이에요. 개체주의는 아까 요거 경제학적 신제도주의. 요거는 미시고 요거는 상대적으로 약간 좀 거시적인 성격이 강해요. 신제도론이 전반적으로는 미시 거시의 연계지만 유파에 따라서는 요건 약간 개체주의 성격을 띠고 요거는 전체주의 성격을 띠는데 이거는 개별 국가마다 걸어온 역사적 경로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중범위 수준의 거시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학적 관점요. 중범위 수준의 거시적 이론이다. 이거는 개별 국가마다 사회라는 게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얘보다 더 넓은 게 요거고 국가고 이거는 제도를 형성하는 주체가 개인이거든요. 요거는 국가거든요. 요거는 사회거든요. 사회, 문화. 여러분들이 이슬람 문화 하면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주로 뭐 일부 다처제에다가 남자는 터번을 쓰고 다니고 여자는 뭐 부르카를 착용하고 외출하고 이런 게 문화가 돼 있는데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 이집트 나라는 다르지만 문화는 다 같잖아요. 그래서 국가보다 더 넓은 개념이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문화. 그다음에 개인보다 넓은 개념이 국가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전체주의, 거시주의 성격을 띠지만 이거는 개별 국가마다 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중범위 수준의 거시적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가장 범위가 넓은 제도, 중간. 이건 각 개인들. 그러니까 3번은 개체주의니까 틀린 거예요. 4번. 사역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경로에 따라 제도가 쭉 지속이 되지만 변화가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변화가 되긴 되는데 그 변화가 어떤 역사적 우연성, 우연히 역사적 어떤 대전환점에서 우연히 생기기도 하고 마치 서독 동독의 통일처럼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을 중시한다. 우연히 바뀌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 쭉 지속이 되기 때문에 지속되기도 한다. 이게 역사학적 관점이잖아요. 사회가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는 1번이 맞는 거예요. 다음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아니라 유파별 차이에 대한 걸 좀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선 그 세 유파,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역사학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 세 가지 유파. 요건 이제 경제학에서 나온 거고 얘는 정치학이나 역사, 이거는 사회학이나 문화 인류학. 결국은 5개 학문에서 연구가 됐는데 하나, 둘 이렇게 묶어서 역사학, 정치학하고 역사학적 관점을 이렇게 묶어서 역사학적 신제도주의. 저건 경제학적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요거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제도가 된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각자 계산하고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한 것들이 모여져서 그게 어떤 균형점을 이루게 되고 그게 제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개별 국가가 걸어온 역사적 경로나 맥락에 따라 제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바뀐다. 경로에 쭉 의존을 하기 때문에 안 바뀐다. 나라마다 역사적 맥락이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다. 나라마다 제도의 어떤 상위성이나 지속성 이런 걸 강조하는 이론이에요. 이거는 제도를 균형점으로 주로 보는 균형점. 내가 이 목초지를 자꾸 방목을 시키고 하면 나는 조금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얼마 못 가서 우리는 모두 낙농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구성원들이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제한다는 그 비극을 막기 위해서 자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인 경제학에서는 아까
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이런 개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제도가 전혀 제한을 못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래 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 걸 인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비극을 막을까? 스스로 행동을 자제하고 그런 규칙, 룰이 형성이 돼서 이런 신제도주의에서는 더 이상 공유제 비극 같은 게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적 딜레마가 극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 문화 같은 게 제도가 된다. 이건 상징적이고 좀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동영화의 산물이라고 하는 제도라는 건 그 문화권 내에서 형태가 서로 같아지려는 행동 거지가 같아지려는 그런 동영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제도권 내에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제도는 유사해진다는 거죠. 이건 나라마다 제도가 달라진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제도 형성의 주체가 개인이고 이거는 국가고 사회인데 국가보다 사회가 문화가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사회라는 건 문화거든요. 문화. 이슬람 문화. 이거는 이집트, 사우디, 요르단. 이거는 개인. 제도가 항상 여기서는 좁게 보니까 미시, 개체주의고 여기서는 좀 넓게 보지만 이거보다는 좀 범위가 좁아서 중범위 수준이에요. 이거는 거시오 이거 전체주의예요. 여기서는 개인들이 다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거래비용 따지고 해서 제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공식적이고 계산적이에요. 이것도 국가가 정치체제가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문화나 정서가 통념.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들이 모여져서 제도가 되는 거니까 상당히 비공식. 얘는 비공식이고 얘는 공식이다. 이건 알겠는데 선생님 이거는 왜 공식인가요? 이 질문 많이 받거든요. 비공식이 아니니까 공식이지. 우리가 행정학은 반대말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아, 비공식은 아니겠구나. 개인들이 계산하고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선택한 거니까 비공식은 아니겠네. 그럼 비공식이 반대는 공식이죠. 이인법식으로 보면. 행정학은 반대말을 항상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도라는 게 형성되고 변화되는 그 원인이 거래 비용. 이걸 하나의 제도적 제한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래 비용을 줄일까? 비극을 막을까? 이런 것들이 제도를 형성하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도가 잘 안 바뀌어요. 역사적 경로를 쭉 타기 때문에 지속이 되긴 하는데 그러나 우연히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역사적인 큰 충격적인 사건이나 쿠데타, 혁명 이런 결절된 균형, 이게 쿠데타, 충격적인 변화, 역사적인 대전환점에 의해서 충격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우연히 바뀌기도 한다. 이건 동영화의 과정에서 제도가 형성되고 바뀐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선호가 여기서는 개인의 선호, 자기가 원하는 거, 선호가 주어져 있습니다. 외생적입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 비용은 줄이고 이제 편익은 극대화하려는 선호를 딱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고정된 선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서로 동영화의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상호작용하다 보면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제도가 바뀌기도 하니까 결국 선호가 바뀌기도 하니까 여기서는 선호가 주어진 게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화나 사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내생적 선호예요. 이것도 국가라는 정치체제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생적 선호예요. 이건 제도권 밖에서 아예 개인들이 형성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고정된 선호. 그게 외생적 선호예요. 외생, 내생이라는 거는 제도권 아니냐 바뀌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국가라는 역사적 경로라는 제도권 안에서 선호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는 왕정이 싫어요. 공화정이 좋습니다. 이집트는 공화정이고 요르단 왕정인데 요르단에 사는 친구가 저는 공화정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요르단 안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이민을 가지 않는 한 요르단 국민이니까 왕정 체제에서 살아야 된다. 개인의 선호를 억압할 수 있는. 거기에 따라가야 돼. 개인의 선호가 제도권 안에서. 이것도 이슬람 여성이 미니스커트 입고 싶습니다. 언젠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유적지를 활보하던 동영상이 유포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슬람 여성이면 부르카 쓰고 외출해야 되고 남자들은 터번 쓰고 다녀야 되고 그 문화나 사회가 요구하는 걸 거역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회나 문화권 내에서 개인의 선호가 제약을 받고 형성되는 거니까 내생적 선호예요. 이거는 모든 경제 주체는 손해를 줄이고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선호를 딱 고착돼 있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이거는 주어진 선호, 변화되지 않는 선호, 주어진 외생적 선호예요. 제도권 밖에서. 이거는 주로 경제학이니까 수학적인 공식이나 비용 편익 분석 등도 연역적인 방법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요거는 왜 A라는 나라가 왕정을 해왔는가, 공화정을 해왔는가, 역사적인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납적이에요. 요것도 역시 사람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걸 귀납적으로 추적을 해야 돼요. 수학적인 공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역, 귀납.
이거는 제도의 어떤 연구의 초점이 경제적인 효율성에 둡니다. 경제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면 그 제도는 수명을 다한 거예요. 바뀝니다. 이건 역사적 경로에 의존합니다. 잘 안 바뀝니다. 전혀 안 바뀐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바뀔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도가 지속되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이에요. 이거는 사회적 정당성을 얻지 못하면 제도가 소멸되거나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압력, 문화적 압력, 사회적 정당성을 얻는 거. 그게 여기서는 제도 형성에 초점이 됩니다. 요 내용이 새 유파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특성인데요. 자, 그러면 관련된 사례 문제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문제는 서울시 구급에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핵단기 96쪽에 있어요. 자, 1번 지문은 어떨까요? 1번 지문. 그렇죠. 신제도로는 행태주의 같은 데서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제도가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제도가 전혀 영향을 못 준다는 건데 그런 거 직선적 인과관계, 비례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는 얘기는 중간에 제도가 끼어서 영향을 준다는 거죠. 바뀔 수도 있다. 개인의 선호대로 모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도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 뜻이에요. 이건 맞는 말이죠. 2번. 이런 게 다 신제도주의에 포함됩니다. 경제학적 관점들. 공인제 이론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비극은 생기지 않는다. 사람들끼리 규칙을 만들어서 게임 규칙을 만들어서 행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비극 같은 딜레마는 생기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게 다 이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회적 관점, 이게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제도적 관행이 형성된다. 맞죠? 4번은요. 경로우전. 맞는데 급격한 충격적인 변화를 해서 중단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틀린 거죠. 핵단기 95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신제도로 옳지 않는 거.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 이게 경제학적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 모여져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다. 균형점이다. 일종의 균형점. 맞죠? 2번은요.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다원주의를 부정하니까. 이거 경로에 의존한다는 것도 강조했고 다원주의를 부정하면서 이 집단들이 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국가가 역사적 경로를 달리해온 국가라는 게 제도 형성의 주체가 된다. 그런 관점이니까 권력관계 불균등성을 비대칭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인정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사회학적 동형화 맞죠? 4번은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4번 어디가 틀려? 외생하면 안 되죠. 외생, 내생. 그다음에 공식하면 안 되죠. 비공식적인 문화나 정서, 통념 이런 게 제도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를 더 볼게요. 요거는 국회 8급 문제인데요. 1번 어때요? 합리적 선택, 경제학적, 개인주의 맞죠? 미시. 역사적 관점 지속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경로를 벗어나는 어떤 제도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사회학적, 동형화 맞죠? 4번 무용화된 제도. 이것도 맞죠? 경로전서 이건 역사학적 관점이에요. 사회적 관점이 아니라 아까 우리 풀던 문제하고 좀 비슷한데요. 여기 틀린 거죠. 역사학적 관점이에요. 자, 이 문제는요. 작년에 지방 7급 문제거든요. 작년에. 자, 합리적 선택은 개인이 합리적 선호, 변화하지 않는 외생적 선호예요. 이거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외생적 선호.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습니다. 틀렸고. 좀 맞는 거 찾는 겁니다. 2번은요. 경로전석은 역사학적 관점인데 잘못된 거죠. 이걸 역사학적 관점이라고 하면 바꾸면 맞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대칭성, 권력의 불균형성, 다원주의를 부정하니까. 3번 어때요? 역사적 관점은 중범위 수준의 제도가 중범위 맞게 나가고 있죠. 각 개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요거 맞습니다. 개별 국가마다 걸어온 역사적 경로, 정치 체제가 개인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4번 어때요? 사회적 딜레마, 공인제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게임의 룰을 만들어서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거래 비용 같은 걸 이제 따져서 행동한다.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죠. 요거죠. 경제학적 관점. 얘도 틀렸네요. 3번이 다른 거예요. 3번. 자,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신제도주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한 문제는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이 한 문제씩 나온다는 문제를 다 합해보니까
40문제가 넘던데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던데 그런 거 헤아려 볼 시간 있으면 차라리 공부를 하세요. 공부. 한 문제씩 헤아리면 다 해보면 한 45문제 좀 됩니다. 제가 한 문제씩 나온다, 꼭 나온다는 그 문제를 헤아려 보면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40문제씩 나오는 시험도 있어요. 뭐 경정승진 시험, 경찰 간부 시험, 옛날에 행정고시 40문제씩 나왔거든요. 자, 신제도론 옳은 거 찾는 거예요. 1번 합리적 선택. 전체주의 아니죠. 전체주의, 개체주의. 개인으로 하는 시킵니다. 이거 다 계속 틀렸네요. 제 전체를 직접 연구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의 전략적이고 계산된 행동이, 전략적 선택이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내는가, 이걸 미시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틀린 거죠. 2번은요. 2번 어때요? 동영화, 이거 사회학적 관점이죠. 동영화. 다른 나라에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걸 받아들인다든지, 동형, 모방하는 거예요. 행동을 모방하는 거. 사회학적 관점. 3번은요. 이건 역사학적 관점이죠. 얘 둘이 바뀌었군요. 둘이. 그 다음에 4번 어때요? 사회학적 관점은 구성원이 자기의 선호에 따라 멋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효용의 극대화가 아니라, 효용의 극대화에 따라 행동하는 거는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죠. 요거죠, 요거. 그러기보다는 주어진 제도 안에서 적합한 방식, 동형화된 행동, 그걸 찾아서, 그렇죠. 요게 맞겠습니다. 다 틀리고 얘만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제도론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 이제 쟁점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풀어본 문제들은 주로 이 핵단기에서 주로 발췌된 문제거든요. 저희가 문제집이 선행정학이 3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정말 대표적인 문제 400제, 최빈출 3번 이상 출제됐던 요거만 정리한 건데, 입문 단계에서 풀어보시든지 마지막 해독용으로 조금 좋은 책이고요. 요거는 2권짜리 2400제인데 거의 기출문제를 쭉 망라해서 백과사전처럼 해놓은 그런 책이고요. 지금 제가 발췌한 문제들은 주로 이 첫 문제 수록해 놓은 핵단기, 여기서 주로 발췌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제도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로 공략하는 약점 포인트 3번째 시간으로 정책 오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책 오류하면 1종, 2종, 3종 오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3종 오류는 간단해요. 간단한데 1종, 2종 오류가 상당히 헷갈리잖아요. 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뭐 좀 이상하게 틀리게 얘기해 주는 선생님도 지금 계시는데 1종, 2종 오류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 3번째 순서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믿고 듣는 선행정학 김준규였습니다.